우리는 우리는 동갑내기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사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차님, 반가운 거 맞아요? 그럼요. 자고 있었잖아요. 아니, 11시에 하신다길래 저는 그때까지 꿀잠 자려고 하진 제가 않았지만 사실 10시 40분에 전화를 했어요. 네, 알람 걸이 되어 주셔가지고 소영 씨는 저는, 네. 한때 노들섬에서 뛰고 왔죠. 저는 퇴근을 하고 러닝을 하고 왔습니다. 아주 갓갓생이네요. 야경을 보면은 음, 힘들다 느끼지도 않고 그냥 힐링. 네. 그 심장 터질 것 같은 그 느낌이 음. 너무 좋아요. 혹시나 9시, 10시쯤, 밤 9시, 10시쯤 노들섬에서 뛰고 있는 여자를 보신다면, 아, 저 사람이 혹시 소영? 죄송한데 8시쯤에 뛰어요. 아, 네네. 8시쯤, 8 p.m.에 발견하시면 인사해 주세요. 그게 소영일지 모르겠지만. 한 50명 넘던데. Sorry.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소영님? 오늘의 제목은 저의 아빠 이야기입니다. 빠밤. 10년째 연락 두절된 우리 아빠를 찾습니다. 사법고지 폐지될 때까지 10년 응시한 서울대 아빠. 네, 이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요새 돼서야 가족이나 가정의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다고 하지만, 음, 그래도 그 모습의 형태가 다양해진 거지. 이야기들은,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또 적을 것 같아서 제가 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 씨의 목소리가 아주 맑고 아주 쾌활하지만 이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는 가장 도파민 걸이고 어떻게 해야 구독자분들의 도파민을 빵 터뜨릴 수 있을까? 이런 코어를 중심으로 많이 아이디어를 내놔 주십니다. 근데 사실 저라는 사람 자체 이야기가 다 어, 진짜 너무 영화 같은 소재들이 많아요. 네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진짜 세 발의 피인데 어우, 까면 깔수록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음. 있을 정도거든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팟빵을 시작할 때 이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말은 절대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네, 산책하면서 듣고 계신다. 너무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댓글까지 감사히 또 달아주시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나 마차님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점점 부담감이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름 개명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내 목소리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아직 어려서, 음, 음,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온 부분들이, 어, 뭔가 저의 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깨달아서 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돼서 내가 사실은 그렇게 막 유별나게 산 건 아니구나 싶기도 한데 제가 좀 나이가 그래도 아직 삶의 경험이 덜 찼다 보니까 네. 내 이야기가 너무 영화 같고 음, 너무 평범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는 소영님의 사촌인 관계로서 이 스토리를 다 알진 않지만 그래도 소영과 소영 아빠의 어떤 스토리는 대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를 짤 때 이 얘기는 아직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그 소영 씨 아빠 얘기를 꺼내는 것이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고, 뭔가 아직 상처가 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모두에게 그런 소영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지 네, 더 일찍 이렇게 소재를 너무 가볍게 던져주셔가지고 조금 놀라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엄청 밝고 활발하지만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특히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은 좀, 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은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음, 저도 모르는 저의 어떤 부분에서는, 어,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처들이 아직 남아있겠죠, 당연히. 근데, 네.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좀 큰 상처여서 입에 올리는 것도 잘 못했어요. 어, 갑자기 썰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까,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가족 이야기를 절대 안 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음, 음,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가 저를 단단히 교육시켰어요. 너가 이야기하는 모든 너의 이야기는 다 너의 약점이 되니까 절대 입을 가볍게 하지 마라. 음, 어디서도 너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제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네. 그냥 뭐 그게 약점이고 결함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그게 습관이 돼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저랑 친하고 저를 오래 보면은 굳이 제가 이야기 꺼내지 않아도 저에 대해 어렴풋이 느끼거나 알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직접 말해주길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저는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됐다는 걸 스스로 느낄 정도로 좀 입에 올리지 못했고, 약간 네. 회피하고 그냥 모든 상황에서 울음만 나왔던 그런 음, 저였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렇게 지금 가볍게 소재로 던질 수 있게 된 게 정말 큰 발전인 것 같아요. 큰 어, 성장이고. 음. 음, 맞아요. 저도, 너무 의외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에 한 번 정도는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과 다름없이 우리 둘만 카페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소영 씨가 좀 힘든 기색을 보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막 말했는데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이제 가족에 대한 내역을 써야 되는 그런 신학기 그때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소영을 처음 봐서 아직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한 5, 6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받아들일 또는 그 상처가 아무는 그런 시기가 아니구나라고 저도 판단해서 지금의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공개적으로 쓰게 했어요. 음. 약간 저 기숙사 살 때도 기숙사 1층 벽에다가 대자보처럼 붙여놓고 호수별로 이름이랑 엄마 아빠랑 이런 거 다 쓰게 했는데 음. 약간 뭐, 그럴 때마다 공개 처형 당하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야 막 숨길 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음, 그 아직 저 때까지만 해도 전 시골이기도 했고 굉장히 음. 보수적인 작은 사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남들과 다르고 너무 유별나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왜 음, 나만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많이 힘들었죠. 음, 사실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냥 그 칸을 비워두기가 싫어서, 음, 음, 그냥, 어, 다른 번호로 채워놨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다음날 보니까, 사감 선생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다 지워놓은 거예요. 나 충격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저 약간 배려 없는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상상만 했는데도 너무 소름이 돋고 충격이네요. 그런 일도 있었구나. 우리가 사는 그 학교 생활은 조금 신세대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았네요. 근데 이게, 어, 항상 느끼는 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없어요. 제가 아, 생각하기엔. 그냥 그 겪어보지 않았고, 뭐가 문제일 거인지 아예 가늠조차 가지 않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가정통신문에 부모님 사인 하나 받아오라고 할 때도 정말 심장 떨렸거든요. 아, 이제 뭐,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 부분들이, 음, 그러니까 나한텐 해당되지만 그냥 다른 애들은 아무 일도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모든 환경이 저를 더 예민하게 만든 거예요. 음. 그렇구나. 모든, 남들은 불안에 음, 떨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나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더 음, 많은 상황에서 예민했고 아, 모든 톡을 항상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음, 방어 태세가 갖춰져 있는 거네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 그런 거죠. 음. 그렇다면 이 저희의 제목을 말했는데 이 제목을 들은 청취자분들께서는 궁금해하고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비유 표현인지 10년째 연락 두절이 됐다는 게 아니면 정말 찐 스토리인지. 그리고 이제 저희의 이제 서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비유 표현이 아니라 진짜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음. 저는 10년째 연락 두절된 우리 아빠를 찾습니다라는 말이 마차님이 자꾸 비유 표현이라고 하실 때마다 약간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어느 어, 부분에서 어디가 비유라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제 여기서 또 드러나죠. 이게 저한텐 너무 그냥 팩트만 있는 한 어, 문장이라서 어디를 비유로 생각하는지가 포인트를 잘 못 찍겠어요. 음. 음. 일단 이 문장 자체를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또 봐보지도 않아서, 이게 뭐 어떤 정말 사실적이지 않는 거죠. 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더 도파민이 터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멋이단가 하면서 들어오는 것도 무엇이단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아,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저의 아버지는 서울대를 나오셨고 음, 제가 태어나서 아빠를 본 순간에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법고시를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은 그 많은 해에도 아빠는 사법고시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법고시가 폐지되는 순간까지. 음, 음, 그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좀 환경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릴 때는 서울에서 엄마랑 아빠랑 저랑 살았어요. 근데 음, 그때도 아빠는 물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서 살다가, 많은 일들로 인해 제가 엄마랑 저만 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고, 그 이후로 엄마는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고, 음, 저는 어린 시절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품에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의 연락도 닿지 않고 엄마와의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아빠는 그냥 그 뒤로 계속 쭉 사법고시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법고시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쯤에 마지막 사법고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까지 응시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후로 왜 아빠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음, 아빠가 사법고시를 계속 본 건지, 다른 길을 간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음,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왜 10년 동안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는 시험에 중독된 걸 수도 있고, 뭐, 누군가는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어 보인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아빠는, 음, 자꾸 아깝게 떨어졌어요. 아쉽게. 아, 뭐, 1차 붙고 2차까지 갔는데 떨어져. 뭐, 또 2차에서는 한 등수 차이로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아쉽게 낙방이 돼서 네. 계속 공부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그럼 제가 구체적인 연유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쩌다가 그래도 엄마와 소영 씨는 분가를 하셔서 이제 여기 광양에서 살아가시고, 아빠는 서울에 계시는데, 그때도 종종 연락도 하고, 또 몇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던 시간을 흘러오다가 어쩌다가 연락이 끊겼는지 이게 또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음,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엄마랑 아빠랑 사시면서 엄마가 많이 병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 제가 보통의 사람들은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남아 있잖아요. 마차님처럼. 네네네. 근데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엄청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아, 그리고 각 약간 각각의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편인데 음, 엄마가 아파서 그냥 몸도 아팠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저를 잘 케어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음. 제가 뭐 제 시간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등교를 하지 못해서 그런 적도 있었고 엄마는 이제 저를 키우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아빠랑 살면?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이제 두 분의 문제도 있었고 음, 약간 이거는 또 주제와 별개인 이야기지만 네. 저는 좀 아주 크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일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어, 제가 어디에 갔던 길이랑 장소를 정말 잘 기억해요. 네. 막 사진에 나오는 약간의 뒷 배경으로 그 장소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어, 어. 눈썰미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 이유가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 살면서 지하철이랑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 뭔가 뭐, 이렇게 엄마 아빠 손을 놓치면 집으로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 불안감이 엄습했나 봐요. 음. 그래서 항상 집 주변을 다 외우고, 막 어딜 가든 집으로 가는 길을 계속 외워가지고, 아직도 좀 그런 게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또 엄마가 어렸을 때 저한테 저를 많이 버리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 게 기억이 나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아빠와의 생활을 잠시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때 저한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공항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음. 너는 엄마를 따라갈래? 여기 있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와. 근데 저는 물론 엄마를 따라오긴 했는데, 그 공항 에스컬레이터를 가기 전에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제가 졸리진 않았는데 네. 그냥 살짝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가 나를 이 지하철에 두고 갈 수도 있겠다. 그걸 느낌적으로 나는 아신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응, 근데 그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본 엄마는 너무 불행해 보여서 응, 나를 두고 간다면, 내가 고아원에 간다면 난 엄마 아빠 이름도 기억하고 초등학교도 어딘지 알고 내가 사는 곳도 알아서 나는 계속 다시 돌아갈 텐데. 응. 근데 엄마 인생에 내가 너무 불행을 주는 거라면 엄마가 여기서 날 두고 가도 난 그냥 그대로 자는 척을 해야겠다. 헉,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지하철에서 계속 자는 척을 했어요. 그냥 꾸벅꾸벅 조는 척. 진짜로요? 그랬는데 그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엄마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눈 진짜로? 뜨면 보이잖아요. 네. 응. 응. 어, 지하철 문 하나 열릴 때 엄마가 갈 듯 말 듯 다시 앉고 또 아이고, 다음 문 열릴 때 갈까? 그 앞에 섰다가 다시 앉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가면은 무조건 그냥 따라가지 않아야겠다. 나 음, 절대 가서 막 매달리거나 붙잡지 않아야겠다. 그냥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엄마가 공항에 다 도착할 때까지 그걸 망설이긴 했지만 가진 않더라고요. 어, 음. 그리고 도착할 때쯤 절 깨우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를 버리고 갈 수 있었는데 데리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또 입 밖으로 왜 꺼내셨을까? 그래서 이제 확신했죠. 아, 진짜 음, 맞았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따라왔죠. 그때가 소영 씨가 몇 살 때쯤이었는데요? 9살 되었습니다. 아, 꽤 큰 나이였구나. 음.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요새 굿 파트너를 보면서 음, 음. 이혼에 관련된 내용들 다뤄서 네, 그 주인공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많이 갈등을 겪고 이런 거를 되게 섬세하게 드라마를 보는데 네. 저의 어린 시절 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제가 어릴 때는 그 누구도 저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좀, 아, 저랬어야 됐구나 하는 거를 많이 깨달았는데 네, 저는 이제 엄마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반 행동을 하니까 저는 엄마와 아빠의 대결 구도처럼 생각한 거 이분법적인 사고를 엄마 아니면 아빠를 선택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갈라서도 내 엄마고 내 아빠인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네, 맞죠. 엄마 아빠가 부부가 아니어도 아빠는 내 아빠인 게 맞잖아요. 네, 맞죠. 엄마는 내 엄마인 거고. 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분법적인 생각을 해서 엄마를 따라갔으면 엄마만 봐야 돼. 엄마랑만 선택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빠와의 연락은 그냥 자연스럽게 끊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오히려 제가 의도한 것 같아요. 엄마를 골랐으니까 아빠와 음, 연락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또 자세한 이야기와 그런 트라우마적인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놀랐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놀라워요. 네. 더 잘 컸죠. 근데 너무 잘 컸네요. 너무 장하다. 음. 어, 청취자분들도 입틀막 하면서 뭐라고? 뭐야 이거 뭐야?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음, 저는 제가 상처가 많은 인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음, 약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냥 혼자 있으면 툭 치면은 눈물이 막 잘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항상 항아리에 가득 차 있는 고여 있는 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방울 떨어지면 이게 자꾸 넘쳐서 어, 흐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냥 나에 대한 연민이 크고 뭐, 내 이야기고 내 인생은 나만 아는 거니까 이게 연민인지 토닥이는 음, 건지 나도 스스로 잘 모르겠지만 음, 그냥 항상 뭔가 물이 가득 차 있는 항아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한 방울 흐르면 어, 자꾸 넘쳐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 항아리에 거의 다 꽉 차 있어서 찰랑찰랑 거리는 그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들면 자꾸 눈물이 잘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차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잘 울고 엄청 슬프게 울잖아요. 맞아, 엄청 슬프게 울어요, 진짜로. 근데 그 모든 상처를 받았던 순간에 울지 못했던 제가 계속 그냥 고여 있는 느낌도 들어요. 음. 저도 어릴 때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라는 그 연약한 생명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네요. 너무 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또 저의 이야기에 반의 반도 안 된다는 거. 아니,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 놀라게 해, 나를. 근데 저도 처음 듣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야기할 때마다 두근두근 거립니다. 네. 근데 그래서 또 이거는 별개 이야기지만 제가 어 저의 많은 사람들한테 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이해심이 넓고 뭔가 융통성이 넓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음,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약간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저는 이해가 될 때가 많거든요. 아, 진짜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약간 이렇게, 저 사람은 좀 약간 뭔가 선을 그는 그 순간에,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음,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저 사람은 그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사람한테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수용할 수 있어지고, 포용해 할 수 있어지고. 저는 또 아빠 얘기를 하면서, 음, 저희 아빠는 되게 뭔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인 듯 해요. 어. 그리고 지금은 뭐, 부모님만 이렇게 같이 사시고, 약간 룸메 개념으로 같이 사시고, 저희들은 다 출가를 하고 해서 화를 돋굴 사람이 없으니, 이제 화를 내는 상황은 요즘에는 또 없지만, 나이가 드시기도 했고, 근데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오빠가 어렸을 때는 한참, 네, 그 청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화가 났을 때 되게 저희에게 좀 비상식적으로 분출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세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그렇게 쌍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음. 그래서 뭔가 차라리 나는 이런 아빠 밑에선 자라기 싫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어, 그러한 이런 폭풍우 같은 사건 후에는 또다시 뭔가 모르게 아빠가 좋아지고, 또 그런 사건이 또 비슷하게 오면은 진짜 보기 싫어지고, 이런 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애증의 그런 모든 가족 관계가 그러겠지만, 음. 그래서 저도 뭔가 기억나는 혼났던 사건이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열리잖아요. 그 미술 작품 이렇게 전시하는 그거를 이제 엄마랑 저랑 아빠랑 이렇게 셋이 갔는데 제가 엄마랑 뭐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살짝 엄마를 툭 치고 달아나고 숨고 이런 그냥 제 초등학교 때 그런 장난이었는데 그거를 엄마가 이제 장난식으로 하지 마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 강난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도 몇 번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들었는데도 조금씩 더 쳤나 봐요. 그 장난을.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이제 화가 올라오셨는지 사람이 많은 그 비엔날레 장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계속 그러고 있었죠. 갑자기 눈물이 나네? 아, 너무, 너무, 너무 하신데? 너무 눈물이 나. 아니, 나, 내, 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어, 그랬나. 그래서, 음, 엄마도 말렸는데, 당연히 엄마가 아빠를 이기진 못하니까, 한 30분을 그렇게 좀 창피하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좀 넓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체벌을 받는 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오히려 이 창피함을 주면서 아이에게 벌을 더 강력하게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성숙하지 못한 방법이었죠. 음, 갑자기 말하다가 그날의 저가 떠올라가지고 울어버렸네요. 정말 우리의 부모들도 어릴 때 그들이 우리 나이일 때 아이를 키우니까 음, 미성숙한 방법으로 키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그 한 사람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데 상처와 기억과 애착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런 부모로서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자격을 운운할 수 없지만 부모로서의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미성숙하게 키우면 그게 정말 트라우마로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마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에 대한 애증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양가 감정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피해의식적이고 자기연민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음, 아빠는 나를 왜 찾지 않을까? 내가 소중하지 않을까? 아빠는 왜 내가 보고 싶지 않은가? 나는 아빠 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음, 왜 연락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아빠의 기억은 남아있고, 음, 엄마도 그때 나를 왜 버리려 했을까? 나한테 왜 그런 말 했을까? 왜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하다가도, 음, 정말 사랑을 많이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엄마가 너무 싫고 미워서 그 행동만 유지하고 싶은데 또 음, 계속 사랑을 주니까 내가 흔들리고 맞아. 그런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누군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음, 그러면 가족은 저는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너 엄마니까, 그래도 너 아빠니까 라는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음, 그렇게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관계면 음, 더 행동을 잘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잘못을 덮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또 자식인 저희의 입장으로선 엄마는 한 사람뿐이고 아빠도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또 엄마에게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은 오로지 그녀에게서만 나오고 아빠에게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증오하더라도 사랑을 주면 또 사랑을 오롯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소영의 그 트라우마 지하철에서의 사건이 있고 지금은 좀 많이 시간이 흘러왔는데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엄마가 언급하신 적이 있다거나 또는 소영 씨가 먼저 말을 꺼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진짜요? 20살 때쯤, 어, 제가 아무래도 일찍 집 밖에 나가 생활하다 보니까 엄마와의 관계도 잘, 네. 형성이 안 됐는데, 마차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랬지만 저는 엄마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게 남들이 보면은 진짜 가벼워 보이거든요. 맞아. 음. 그냥 엄마를 좀 싫어하는 철부지 사춘기 소녀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음, 그냥 어리니까 저런갑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많은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어, 그쵸.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겉에서 봤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철부지 어린 딸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 음, 있거든요. 음, 근데 저도, 저한테 너무 고여 있는 감정들이 많아서 엄마를 좋아하고 싶은데 좋아할 음, 수 없는 이유들이 저한테 너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엄마한테 많이 네. 감정적인 해소를 했었어요. 대화를 하면서요. 대화도 아니었어요. 항상 눈물밖에 안 아, 나왔어가지고. 진짜로. 엄마한테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감정이 계속 눈물로밖에 안 나와서 어, 화와 눈물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번 얘기를 약간 그때가 이제 마차님 집에서 저희 집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 경찰서 쪽 지나는 중이었는데 네네.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나 버리고 가려고 했었잖아 라고 그 말 한 문장을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거예요. 끽 하고. 어, 그래서 근데 엄마가 너 그걸 기억하고 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나. 눈물이 나. 너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어, 눈물 받아. 근데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러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아직 저희한테는 사실 약 상처로 남아있는 걸로.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아팠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의지가 아닌 본인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어.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제 어릴 때 사진을 다 불태웠어요, 그때 엄마가. 어. 제가 저 보는 앞에서 제 사진들을 계속 다 찍고, 계속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엄마가 미운데, 엄마는 내 이런 모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냥 사랑만 주면 되는 건 줄 아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제가 외가 쪽을 많이 안 닮고 아빠를 진짜 많이 닮았어요. 외모나 성격이나 그런 것들 다. 음, 그래서 외가 쪽에서 가족들이 모이면 음, 무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상하게 나는 그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적으로 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음, 그 미국 이모는, 이렇게 진짜 유치하게까지 말하는 게 웃긴데, 미국 이모는, 우리 쪽은 코도 높고, 다 너무 인물이 훤칠하다고. 근데 너는 진짜 누가 봐도 우리 가족 같진 안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호주 이모는 유독 저만 무시했죠. 음. 그거는 마차님도 알 거라 생각하고, 네. 저는 그냥 그 어디서도 제 편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음, 그냥 어릴
때부터 아, 나는 혼자다. 라는 생각이 엄청 강했어요. 어, 이걸 전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지금도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엄청 음, 강합니다. 맞아요. 소영 씨가 자주 말하는 문장이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다. 이런 문장을 많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아무도, 지금도 여전히 아무도 제 편 없다고 생각해서, 어, 아, 물론 있겠지만, 없다 생각해요. 오늘은 노들섬을 뛰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나는 왜 친구도 많고, 남자친구도 있고, 음, 무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도 잘 했는데, 왜 매 어, 순간순간마다 외롭고 공허하지? 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나는 나 혼자서 시간을 잘 못 보내는 사람인가? 근데 하지만 나는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데? 근데 어디서 자꾸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오는 거지? 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그런 마음의 연장선으로 저번 화에서 소영 씨가 말씀하셨던 가정을 이루고 싶다의 목표도 그런 마음과 다 있을까요? 그러기도 하고, 그냥 살아야 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는 돈도 학벌도 그냥 저한테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렇게 따지면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지? 이 생각을 항상 해요. 그게 있어야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니까. 아, 학벌은 정말 제 주변은 학벌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음, 저희 엄마도 계속 전교일등이었고, 음, 아빠도 계속 전교일등이었어요. 와우, 저는 그런 전교일등 부부한테서 태어난 아이면 얼마나 많은 기대치가 있었겠어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는 아빠가 그런 말 했어요. 이런 작은 몇십 명 안 되는 애들 중에서도 1등을 못하면 어떡하냐고. 숨 막히네.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부에 대해서 경계심과 반항심이 더 생긴 것 같고, 음, 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공부를 하라고 시키면 시킬수록 저야 하기 싫은 거예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저를 내버려 뒀을 때 성적이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아,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보다는 그냥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됐군요.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막 사람들이 뭐 서울대, 너는 아빠가 서울대니까 이 말이 너무 타이틀처럼 붙여져 있어서 너무 기대하는 바가 많았는데 근데 전 사실 엄청 평범하거든요. 음, 서울대 자식이고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약간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야 되나? 특출나야 되나? 음,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왜 잘해야 되지? 나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은 음, 서울대까지 나왔지만 10년 동안 사법고시가 폐지될 때까지 응시를 한 아빠를 보면서 그 공부라는 게 도대체 인생에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아, 했어요. 네, 계속 1등을 하고 누구보다 잘난 몇 퍼센트가 돼도 음, 그의 인생은 그 외의 사람들보다 더 낫다 할 수 있을까? 음, 그건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돈도 학벌도 나한테 가치가 없으면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뭐가 의미가 있지? 나한테 가치 있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게 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는 내 경험들과 음, 느낌들, 내가 뭔가를 새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느낌들과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들, 음, 그리고 추억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요새는 또 이상하게 그런 것들조차 의미가 없고 부질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음,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목표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걸 좀 목표로 삼으면 음, 아주 장기간 동안 제가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근데 뭔가 한편으로 걱정도 드는 게, 어, 혼자 이렇게 온전한 시간 속에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뤘을 때도 뭔가 그런 감정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그때는 그다음 목표가 없는,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음. 나를 채워주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요. 그 음. 순간에 일시적인 만족감만 들 뿐이지, 또다시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혼자 있을 때 온전하게, 음, 혼자 있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또 역설적으로 저는 너무 인생에 많은 시간을 혼자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게 또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혼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자취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살도 찌고 좀 생활 습관도 건강하지 않게 되는 저를 보면서 혼자 있는 게 쉽지만 않구나. 자유로움이라는 특권이 있지만 그 안에 수많은 단점들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또 하나의 의무가 더해진 느낌이라 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차님 오신 거 편집하시면 안 돼요.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우신 거 아니죠? 네. 이것보다 더 올 이야기가 많은데. 몇몇 이건 분, 잘라주세요. 몇몇 분들은 아, 공감하면서 우실 수도 있고, 네. 짠하다 하면서 우실 수도 있고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유 없이 드는 감정들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음.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면 몸이 그 기억을 해서 예전에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준 게 있었는데 네. 어떤 분이 이상하게 시리고 춥고 막 날씨가 음. 막 겨울만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랬대요. 근데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이 날씨가 시려워질 때면 너무 슬퍼지는데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상담하고 계속 그 어린 시절로 가보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음. 그분이 어렸을 때 논두렁이가 그 겨울에 다 눈으로 얼어 있는데 음. 그, 그 긴 눈밭을 혼자 걸어갔어야 됐나 봐요, 어렸을 때. 어. 그리고 걸어가서 집에 도착해보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의 죽음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시리고 춥고 막 그러면은 이상하게 자기도 이유를 모르는 자꾸 슬픈 감정이 올라왔던 거죠. 그렇게 찾아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우리의 몸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듣고 계신 분들도 이유 없는 슬픔과 공허한 감정과 외로운 감정, 뭔가 마음이 아픈 감정들은 우리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감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자꾸 혼자 있는 이 순간들을 느끼는 감정들은 어린 시절 제가 밤마다 혼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불러온 제 몸의 기억인 걸 수도 있고, 음. 그냥 뭐, 인간들이, 보통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그런 걸 품고 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될지,
또 음. 어떤 인생에 더 또 다른 긍정적인 자극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유독 저 사람이 조금 싫은데 왜 싫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싫은 부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내가 정말 증오했던 또는 증오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과 닮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예전에 느꼈던 어떤 결핍이 그 사람한테 보여서 더 자극이 돼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그 감정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고, 이제는 다 성인이 되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어도 아빠는 생물학적으로든 제 아빠인 건 맞잖아요. 네, 그러면 아빠의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아빠를 지금이라도 만나 뵙고 싶은데 음, 만약에 아빠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계실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네, 다른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찾는다고 해서 날 반겨줄지도 모르겠고 뭐 그쪽에서 먼저 날 찾지 않았는데 어, 불청객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아빠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망설여지거든요. 망설일 만한 일이죠. 충분한. 네. 마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아빠가 소영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궁금해할 것 같고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염치가 없어서 손을 내밀기가 너무 미안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딸이 먼저 연락을 해주면 너무 고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목처럼 저는 진짜 10년째 연락 두절된 아빠를 찾고 있는 게 맞네요. 네, 사실이었습니다. 아빠 로스쿨 간 거지? 아빠 로스쿨 갔지? 생각해보니 그 아빠의 나이도 그렇게 나이 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소영 씨를 낳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한 50대이시겠네요. 아, 한창 일하고 계실 때네요. 그렇다면 저는 어,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꿈 끝까지 이뤘으면 좋겠어요. 사법고시가 안 되면 로스쿨을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어디서든 꼭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뭔가 평생 증오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러기에 납득이 가능한 상황에서 아빠의 꿈을 응원해주고 또 잘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게 그래도 소영의 마음의 여유가 좀 찾아왔고 그 어린 날의 엄마 아빠를 조금 이해하려 하시는 게 보여서 너무 성숙하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저는 저희 엄마 아빠 같은 부모가 되고 싶진 않아요. 네. 저번 화를 참고하시면 이제 갈수록 제 말 한 문장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아니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그게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소영 씨의 트루먼 쇼도 아니고.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행복한 사람이고 싶어요.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남들이 봐도 평범하게 보일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소영 씨가 서울로 올라오고자 하는 것도 강했다면서요. 아, 저는 이제 지방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들이 다 공무원, 교사, 경찰, 간호사, 이런 것들도 많고, 조금만 달라도 엄청 눈에 띄어요. 아, 조금만 다른 선택을 해도. 근데 어느 날 서울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봤는데 엄청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인구수가 음, 너무 많고, 음, 막 물 밀려오듯이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본인이 원하는 직업만 하고 살까? 음, 진짜 상위 몇 퍼센트의 삶에 만족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고 있을까? 절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음,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막 살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평범한 삶이, 이게 보통의 평범한 삶이 대부분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면, 나도 좀 이 무리들 속에 끼어서 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난 좀 평범한 사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평범해지고 싶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음, 숨어들고 싶었다. 음. 음,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기고, 사람을 숨기려면 사람들 속에 숨기면, 이제 뭔가 좀 달라 보여도 모형이 다르고 종류가 달라 보이지 음, 이상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음. 어, 잘 위치를 잡으셨네요. 그럼 뭔가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소영님께서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모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서 부대끼며 살았는데, 이제는, 할아버지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또 할머니도 연세가 이제 거의 80이셔서 좀 연약해지시기도 했고,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범주에 있고, 엄마도 꾸준히 연락을 오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좀 독립적인 상황인데, 그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어렸을 적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멀리 떨어진 지금의 상태에서는 좀 해방감이 드시는지 어떤 마음인지도 궁금해요. 사실 해방감은 안 들고요. 어, 음. 그냥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어, 이제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도 제 가족은 이해를 못했는데 음, 이제야 조금은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든 정도? 음, 근데 아직도 호주 이모는 싫어요. 어. 사실 우리가 조금만 무지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상처 준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우연히 상처를 주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연약한 것 같기도 하고, 각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상하게 계속 상처를 받으면은 굳은 살이 생겨서 묻어줘야 되는데 음, 저는 계속 상처를 받을수록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음, 나 아마 3살이 덮기 전에 계속 상처를 줘서 상처가 굳을 시간도 주지 않았던 게 아닌가. 아마 몇 살이 되든, 음, 50살이 되든, 60살이 되든, 70살이 되든, 자기 어린 시절은 않고, 자기의 상처나 트라우마는 잊지 않거든요. 그거를 계속 살면서 나를 계속 토닥여주고 위로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10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던 우리 아빠도 본인을 잘 토닥이면서 살고 있을까? 그쵸. 본인은, 이것도 궁금한 거죠. 음, 이제는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해줄 수 있는데,
음, 이제 밉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아빠도 그럴 수 있었다고 그래도 된 거였다고 이해가 된다고 이제 전해주고 싶은 거죠, 저는. 아, 맞아요. 저희 엄마도, 지금 쉰을 넘기셨는데, 뭐, 제 나이 때, 그러니까 30년 전에 어떤 일화라든지, 또 저의 어린 시절이나 오빠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했던 연애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감정과 그 누군가의 얼굴 생김새,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게 정말 다 기억나구나 하는 느낌을 바로 받을 정도로 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 이게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런 강렬했던 경험은 잊혀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계획되지 않은 대화들로 인해 딱히 주제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듣고 계신 분들이 위로가 되었다면 저희의 이야기들로 위로가 되었다면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저런 각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먼저 감정이 좀 거기 제 어린 시절 속으로 이입한 나머지 눈물, 콧물 흘리고 또 소영 씨도 같이 울컥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도 마차님이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우는 거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어, 네. 마차님이 아빠의 성격이 조금 힘들었다는 부분도 이번 연에 처음 알았고, 네. 근데 보면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직접 말로 안 하셔가지고. 음. 막 언제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아빠랑 이제 좀 다투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소영과 엄마가 사는 원룸에 가 있었다는, 그때 뭐 인기가요 이런 거 같이 봤었던 뭐 인피니트 이야기하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아, 저랑 저희 엄마가 사는 원룸이요? 예, 아, 거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네. 저희 엄마가 웃긴 게 오랜 시간 동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품에서 엄마가 아직도 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느 한 시절 한 1년 정도 그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었나 봐요. 저의 부모도 본인의 부모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음, 음. 1년간 본가에서 10분 거리인 원룸에서 한 적이 아니, 있는데, 굳이 왜 간 거지? 근데 어, 그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차님이 맞아요, 맞아요. 쫓겨나셨어요? 근데 기억난다. 그리고 버스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뭐 사들고 왔잖아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꽤나 어린 나이였거든. 초등학생이었어요. 아, 근데 그 애가 갑자기 집에 뭘 사들고 왔다고 띵동, 띵동 애기가 막 갑자기 그때가 그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데리러 오셨어요. 네, 저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잘 없지만 좀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들은 남아있네요, 많이. 저는 할머니가 맨날 저한테 그 머리 미용실 안 가면 잘 때 가위로 잘라버린다 그러고 아, 나 너무, 잘못하면 깨댕이 다 벗겨가지고 대문 밖에 세워둔다 그러고 너무 그것도 설득력. 잘못하면은 이불 속에다가 가둬놓고 좁혔어요. 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불로 사람을 덮은 다음에 막 밟아요. 진짜 세게? 그래서 이모들한테 말했더니 이모들이 웃으면서 너도 당했냐 수영아 우리 때도 그랬는데 엄마가 아직도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저희 엄마랑도 이런 그 엄마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할머니는 되게 과격하셨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음, 정말 그때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 훈육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도 알고,
그런 시절이 트라우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도 얘기는 한마디 꺼내지 않았지만, 네, 그 성격이 좀 그러셨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시는 분이라서, 그, 그런 사랑을 받고, 어, 잘 좀 조화롭게 치유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행히.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네, 울고 뭐 얘기하고 떠들고 이런 오늘의 에피소드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성취자분들의 본인의 어린 시절이나 그런 감정들도 많이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면 네, 또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다음 화를 시작할 때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약간 엄청난 사담인데, 그래서 저희 댓글 중에 산책 중에 듣기 좋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 이야기가 산책 중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의문인 거예요. 막 사이비 얘기하고, 막 울고, 막 그러는, 어떻게 보면 좀 남의 가정사를 풀고 있는지 산책하면서. 네, 설엄지2님께서 산책하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달아주셔서 그 산책하면서 듣고 계신 모습이 상상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드리긴 한데 좀 물음표. 저희끼리 막 웃었어요. 우리 너는 사이비 이야기를 산책 막 강가 막 걷고 있는데 막 들을 수 있어? 이러면서. 네.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잘하고 있구나. 다행히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입니다. 댓글과 좋아요가 생각보다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응, 진짜. 내가 응. 허공에다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음.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이렇게 세상에 말을 하는 일을 시작하면서는 누군가의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를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고, 좋았다 싶으면 댓글까지도 아주 한 줄이라도 짤막하게라도 달면은 그게 단 것과 안 단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되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사람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과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누군가 더불어 살고 같이 살고 교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세상이어서 그런 인생이어서 그런 걸 이렇게 댓글로 느껴요. 절대 달아달라는 거 아니고. 많이 힘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도파민 터지고 좀 사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갑내기 사촌입니다의 마차였습니다. 소양이었습니다. 뿅! 뿅!